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최고가를 가면서 잘 가고 있는데 국내 반도체는 주춤주춤합니다. 반도체 관련주 어떻게 되는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전략 세우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올라서가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는 삼전 없으면 없어서 소외돼서 화제였는데 요즘은 괴로워서 그죠?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게 괴로운데 일단은 지난번에 발표했던 잠정 실적부터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요? 네. 예. 우선 실적 발표를 좀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영업이익 컨센이 좀 더 내려간 그렇죠. 실적을 좀 발표했는데 일단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가 증가됐고요. 네. 지난 2분기 대비해서는 한 7% 정도 증가하면서 시장 평균 컨센 한 81조 원을 좀 미달한 79조 원에 대한 매출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4%가 증가했고 2분기 대비해서 13% 증가됐는데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11조 초중반. 제가 증권사 리포트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11조 한 후반대까지 11조 후반이요? 그렇죠. 네네. 하회된 컨센도. 네. 그래서 저는 예상했던 부분 한 11조 원대 한 중반 정도 이상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한 9조 1천억 정도로 좀 확정됐는데 일단 아직 확정 실적이 좀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익 추정치를 한 4조 2천억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SK하이닉스의 평균 영업이익 컨센이 한 6조 4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도체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더 잘 본 거예요. 3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좀 추월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 수급도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다만 아직 확정된 내용들은 좀 없었지만 2조 원 가량의 2조 원 가량의 한 일회성 비용들이 이번에 아마 반영이 됐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거하고 보면 한 6조 원대 수치는 좀 비슷했는데 아마 지금 2조 원대에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지금 어떤 명목인지 이제 그 부분이 아마 파운드리 손실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 여부는 아마 확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아마 분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실적 추정치가 좀 하회되는 부분들 해서 52조 신저가를 좀 기록했는데 10월 10일에 저점이었어요. 58,900원대까지 하회를 했다가 최근에 다시 6만 원대 좀 회복은 했지만 이게 확실하게 좀 추세를 좀 되돌린 것인지 그 여부는 아직 시원한 수급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는 없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AI 모멘텀들이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줌에 따른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좀 잘 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 업황이 반등해주면서 나오는 어떤 저가 매수 반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실적부터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은 어쨌든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거고요. 네. 사실은 HBM 쪽은 계속해서 엔비디아 테스트가 계속 사실은 시기를 놓쳤죠, 그죠? 놓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말고 전통 반도체 레거시 쪽이 좋아질 걸로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 세트 수요가 좀 부진한다. 근데 우리가 2분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3분기 한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한 일주일 기점의 리포트랑 굉장히 호평 일색이었는데 갑자기 한 2, 3주 만에 반도체의 겨울이 왔고 해당 데서는 세트 수요가 부진함에 따라서 이 디램 중저사양의 어떤 디램 공급이 과잉 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리포트의 경우에는 HBM 반도체에 관련된 공급 과잉 우려감도 기재가 좀 돼 있었던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피크 우려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려감들은 확정 실적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비중이 달라졌는지 여부를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삼성의 임원이 사과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더 심각한 이익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반증하지 않나. 그런데 내부적으로 군기를 잡는 거죠. 전영현 부회장도 와서 군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죠? 삼성이 그런 적은 없었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 위기감들을 표방했다는 것이 이제 내부적으로 정신 차려라. 혹은 또 임원들이 좀 몇 명 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어쨌든 삼성 분위기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3분기는 아까 말씀하신 2조 원대의
그 어떤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네.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나요? 예, 네. 제거 비용, 일회성 비용들을 좀 제거하는 네. 효과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3분기에 레버시 반도체 부분이 과연 이제 얼마만큼에 대한 이익 훼손이 있었는가, 네. 이 부분이 DDR5까지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까 이런 부분인데 전반적인 더 시장 흐름이라든가 전망 추이를 봤을 때는 고사양보다는 이제 중저사양 이 디램의 어떤 이 네. 단기간 재고가 좀 과다하게 좀 공급된, 그러니까 재고의 어떤 재고가 좀 과다하게 좀 남아 있는 그런 어떤 과잉 상태의 어떤 흐름들이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고대역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수요를 가져갈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 SK하이닉스와 좀 비교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HBM3 12단 콜 테스트를 좀 현재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4분기에도 그 부분이 좀 가능할지 아니면 네. 그마저도 좀 불투명하지, 이번 확정 실적 컨퍼런스에서 어떤 해당되는 어떤 메시지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보수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3분기보다 그래도 양호한 4분기가 좀 기대될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지금 네. 뭐 최근에 트렌드 퍼스의 어떤 가격 동향도 봤을 때 디램 가격이 크게 좀 낮아졌다는 어떤 구간을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급격하게 재고가 늘어서 가격까지 다운됐던 그런 영향으로 좀 이어지는 기조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전반적인 어떤 세트 수요 부진,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는 뭐 스마트폰의 출하량들이 뭐 3분기에는 일시적인 좀 감소 추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봤을 때 작년 기점으로 보면 3분기보다 4분기에 또 스마트폰 출하량들 좀 증가됐던 부분들. 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더해서는 뭐 사실 중저상 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는 3분기보다 좀 4분기에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아직 4분기에 대한 전망치들이 좀 명확하게 네. 증권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3분기보다는 좀 그렇죠. 완화될 것이다. 근데 그런 기준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아마 그 본 실적은 월말쯤 발표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통상 그죠? 네. 그러면 그런데 뭐 일회성 비용의 원인들을 설명하고 네. 뭐 레거시 쪽 뭐 반도체 가격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진 거 없다. 뭐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HBM도 납품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게 되면 사실은 급반등이 바닥에서 이제 올 수 그렇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래봐야 반등이지.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난 거 아니야. 네. 이런 그 생각이 많은 건데요. 삼성전자는 밸류로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52주 신저가 구간에서는 뭐 역사상 최저가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네. 부분이, 지금 PBR 기준에서는 뭐 한 배 미만이 좀 깨졌던 구간, 뭐 네. 6만 원대 지금 회복했기 때문에 한 배 정도에서 뭐 초반 정도 1.1배 한 2배 정도 이 라인에서 좀 유지가 좀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저가 구간과 현재 어떤 차이점이 있지만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같이 반영이 됐지만 실적 기조에 대한 차이는 명백히 현재가 그럼에도 더 우위를 좀 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주가 훼손들은 상대적으로 좀 더 컸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 이게 저는 사실 외인 수급의 어떤 단기적인 이탈이 좀 더 큰 부분들이 그렇죠. 오히려 추세적인 부분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더 키우지 않았나. 전통적으로 지금 코스피 장세가 강하면 삼성전자도 그래도 주가 좀 커플링돼서 같이 좀 유지되는 흐름들 좀 네. 보여줬는데, 최근에 어떤 동향들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좀 무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난 이후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네. 명확한 반등이라고 좀 표명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확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익 개선, 그리고 4분기 얼마만큼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추정치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 HBM3 12단이 과연 4분기에는 통과가 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는 것인지. 네. 오늘 뭐 나왔던 어떤 전반적인 기사들을 보면 HBM4에 관련돼서는 SK하이닉스보다 더욱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은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네. 지난 1분기부터 계속해서 이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비전은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이 투자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다음은 하이닉스 얘기할게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그날 SK 하이닉스도 같이 빠졌어요. 네. 반도체 여방이 정말 안 좋구나 이런 건데 그때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게 하이닉스도 나쁠까? 하이닉스는 사실 HBM 좋잖아요, 그죠? 네. 그 실적 기대치를 삼성전자만큼 그렇게 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에서 약간 그런 느낌들을, 그죠? 네. 하이닉스 실적은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 아직 안 했는데요. 네. 네. 하이닉스 추정치는 어때요? 가장 뭐 대비가 되는 부분들 초창기까지만 네. 하더라도 전체 사이클에 관련된 우려감들을 같이 좀 반영을 그렇죠. 시켰는데, 예. 최근에 주가 동향들의 관점이나 뭐 수급 동향은 완전히 좀 다른 음.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AI 모멘텀의 기대 요인이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신규 데이터 수요가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고 네. 뭐 엔비디아가 블랙엘을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블랙엘 뭐 초기 공급 물량 한 1년치는 좀 완판했다라는 얘기들 이 부분은 지난 젠슨왕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복기를 해봤을 때 이 블랙엘 칩에 대한 공급량들을 좀 더 늘릴 수 있다. 더 늘려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었던 것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 승인이 좀 임박했다라는 어떤 해석까지 좀 맞물리면서 이루어졌는데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일단 SK하이닉스는 시장을 좀 빠르게 선점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수익 지표, 뭐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익 훼손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고대역 부분으로 이미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수익 지표의 양분화 내지는 확장성들 관점에서 좀 더 우호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어떤 이 대규모 서버 증설이라든가 뭐 교체 수요가 향후 2년까지 좀 끄떡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을 논의를 보면 HBM4에 관련된 양산 부분도 빠르게 좀 시장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HBM3 8단 모델의 경우에는 2분기 양산이 이미 시작됐고 네. 12단 이제 4분기부터 좀 시작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블랙엘 칩에 가장 먼저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SK하이닉스가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신규 생성의 어떤 모멘텀 관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어떤 오늘도 뭐 어제 종가 기준은 뭐 신고가 경신을 좀 했는데 네. 이런 흐름들이 SK하이닉스의 어떤 부가적인 어떤 요소의 수급 기대감을 같이 좀 반영시키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년치 공급 물량들의 완판 부분 여기서는 뭐 초도 물량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적용 효과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후발주자들의 지금 AI 칩 개발과는 좀 논의를 좀 가더라도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 점유율 한 80% 정도를 아직 국권이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 안에서는 뭐 탄탄한 어떤 수혜. 그러니까 뭐 TSMC의 실적 발표 이후에 차기 가이던스 부분도 사실 가장 큰 관점에서 SK하이닉스에 관련된 방향성과도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성을 좀 둔다는 관점으로 보면 저는 당분간 추세를 좀 되돌리고 난 이후에 뭐 방향성들이 좀 더 명확하다면 AI 모멘텀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3분기 추정치는 OP가 얼마나 돼요? 예. 전체적인 뭐 네. 매출액이 지금 19조 초중반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뭐 6조 5천억인데 지금 최대로 좀 제시됐던 쪽이 한 6조 9천억, 네. 7조 가량은 좀 채 되진 않는데 이게 7조 원을 좀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7조 원이 좀 넘어가게 되면 그죠. 이 부분은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더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 손상이 심했네라는 어떤 인식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이 시장의 컨셉은 대체적으로 좀 부합하거나 소폭 좀 상회할 수 있는 부분 이게 3주 전의 어떤 흐름들과는 좀 결이 좀 완전히 좀 달라진 양상이 네.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더 탄탄한 수급적으로 좀 탄탄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수급도 조금 더 외인 수급이라든가 기관 수급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나. 네. 좀 외국인들 요즘 SK하이닉스 계속 사더라고요. 네네. 네. 근데 결국은 HBM 쪽에서의 그 수익성이 높잖아요. 네. 그와 반면에 이제 디램 쪽은 수익성이 안 좋은데 그죠? 네. 그 부분의 비중이나 이제 소위 그 레가시 쪽에서의 이 훼손되는 부분을 얼마나 이제 HBM 고대역 쪽에서 커버하느냐가 네. 이제 관건이네요, 그죠? 네. 네. 일단 리포트들을 좀 쭉 분석을 좀 해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 대비해서 뭐 DDR4라든가 DDR5에 관련된 수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익 훼손도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게 거의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D램의 공급량들이 다 좋은 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중저상에 좀 국한될 수 있고 오히려 고사양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4분기 기점 이후에 2025년도 상반기 기점에 이 AI 칩 수요가 지금보다 더 많은 생산 물량으로 좀 이어진다면 디램의 이 공급량들이 좀 부족해진 쇼티지 현상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인데 이게 트렌드포스가 내년치에 대한 디램의 어떤 이 가격 ASP 부분을 좀 상향시켰던 요건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어떤 평균가 말고 지금 따로 대비했을 때 고사양 부분에 관점에서 한 15% 내지는 20% 정도의 가격 상승 부분들을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기조가 좀 더 내년 초기까지는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뭐 내년도 상반기에 꺾인다, 뭐 하반기를 기점으로 좀 꺾일 수 있다는 이런 선행 지표가 좀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들은 저는 그런 악재들이 이미 주가에 좀 상당히 좀 반영됐다는 흐름들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의 어떤 고가 경신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AI 모멘텀들이 부각되면서 오히려 수급적인 이점을 좀 더 보여줬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저는 20만 원대는 충분히 좀 안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네.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연말까지 좀 우호적인 어떤 주가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과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바닥에서 그래도 제법 돌렸어요, 그죠? 네네. 바닥에서 한 최저점 비하면 한 30%까지 돌리면서 오늘 방송하는 날 19만 3천 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네. 20만 원이 일단 좀 걸릴 수 있는 자리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뚫고 가느냐의 관건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네.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만 원대 들어갔다 지금 이제 네. 6만 1천 원 수준인데 삼성전자는 모아가도 돼요? 아니면 여전히 관망이에요? 가격적인 이점으로 네. 보면 삼성전자를 좀 저는 계속해서 좀 보고 싶은데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뭐 블랙일 양산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이 방향성 제시에 대한 이게 이제 4분기보다는 내년도의 관점의 어떤 이 비전 제시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단기적 관점에 대한 실적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가 대비 좀 많이 올라왔던 점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신규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좀 조정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의 네. 경우에는 지금 한 6만 1천 원까지 올라는 왔지만 네. 왠지 이 수급적인 측면이 확실하게 좀 반등을 했다라는 어떤 이 의미보다는 아직 좀 불안한 요인들이 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아마 확정 실적 발표에서 제시되는 사업 부분의 명확한 손익 그리고 이 차기 이 사업에 관련된 어떤 전략 제시라든가 퀄테스트 관련된 어떤 승인 이슈 이 부분이 좀 강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고 만약에 4분기에 HBM3 12단 모델의 어떤 승인이 본격화된다면 저는 이를 기점으로 주가가 좀 단기간 좀 급등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악재를 선반했던 관점에서 지금 저가 매력도는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하고부터 2차 전지가 또 좀 조정 국면입니다. 사실 뭐 로보택시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테슬라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2차 전지 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고 전략 세울게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합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사실 올라왔던 거는 네. 대장주는 LG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LG엔솔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도 시장 기대치보다는 좋았던 것 같더군요. 네. 예. 일단 해당되는 평가를 좀 어떤 관점에 좀 바라보느냐에 네.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먼저 3분기 매출액은 6조 8천억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16.4%가 좀 감소됐는데 네. 2분기 대비해서 11.6%가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이 4,483억, 전년 동기 대비 38.7%가 좀 감소됐지만 네. 2분기 대비해서 129.5%가 좀 증가됐기 때문에 단순 증감 추이를 보면 지난 분기 대비 굉장히 실적 선방을 했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IRA 세액 공제액을 좀 차감했을 때 이 부분 역시 177억 원의 적자로 좀 전환됐던 측면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어떻게 해석할 네.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다만 이제 시장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봤던 시각적인 부분들은 지난 2분기에 이 AMPC의 공제 금액을 차감했던 한 2,500억 정도 추산되는 영업 적자가 177억대로 대폭 좀 축소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4분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이 IRA 세액 공제를 좀 차감하더라도 이익 기조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확정 실적 부분은 아니었는데 중대형 전지의 뭐 출하량이 감소됐던 부분들은 뭐 캐즘 현상이 지속됨에 따른 어떤 영향들이었고 지난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좀 공언했지만 북미항 ESS 매출을 좀 늘리면서 네. 이익 상승을 하겠다라고 좀 밝혔던 부분들 이 부분이 3분기에도 실적 호조로 좀 이어졌던 측면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분기까지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저는 뭐 3분기보다 4분기에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좀 남아 있다. 다만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큰 수익 지표를 뭐 전년 동기 대비 회복하는 그런 시그널 좀 아니겠지만 상반기 대비 그리고 3분기 대비 좀 완화된 실적 기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습니다. LG엔솔은 영업이익이 3분기 컨센이 4,200억이었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4,483억이 나오면서 기대치보다 좀 좋았고 역시 최근에 기대되는 건 물론 전기차 네. 판매 회복도 그렇지만 ESS 쪽이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 셀사들은 삼성 SDI 뭐 실적 발표 아직 안 했죠, 나머지는요. 네. 그럼 추정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평균 컨센서스를 네. 좀 조사를 좀 했는데 3분기 매출액은 4조 4천억 원. 우리가 2분기 기점을 보면 LG에너지솔루 1분기 기점으로 보면 네. 삼성 SDI가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을 역전한 바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선방했었죠. 그렇죠. 네. 그게 유럽향 이 프리미엄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좀 증가됐던 측면들인데 네. 2분기에 실적 감소 있었고 이게 3분기까지 해당 여파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매출액은 4조 4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291억 원이 좀 전망이 되면서 1분기 대비 LG 엔솔보다는 뭐 실적 외형은 좀 감소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중요한 부분이 P5, P6라고 이어졌던 뭐 비교적 유럽향 프리미엄 배터리의 출하량인데 1분기에서 한 2분기 초반까지는 좀 좋았는데 네. 이게 2분기 후반부터 3분기로 좀 진입할수록 여기 역시도 차량의 어떤 판매 대수가 좀 감소됐던 영향들 이 부분이 실적 훼손으로 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증권사 평균 컨센을 좀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영업이익이 1,291억이 책정됐던 이 기준치도 사실 뭐 지난 10월에 이 편강 필름 부분을 좀 매각하는 중국의 우시 헝신을 좀 대상으로 해서 네. 1조 1,000억 원 규모로 좀 매각을 결정을 했거든요. 아직 네. 양수도가 최종 뭐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해당되는 어떤 이 중단 사업의 어떤 손실 반영이 아마 3분기 안에 좀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서에 대한 이익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좀 변동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매각하면 매각 대금 들어 좋은 게 아니라 또 영업 중단 손실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군요. 외형이 좀 감소되는. 네.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목받고 오르기 전까지는 셀사 가운데 삼성 SDI에게 제일 괜찮았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적도 상대적으로 네. 괜찮고 주목받았는데 좀 주춤하는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SKO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반적인 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실적이 2분기에는 그래도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좀 제외하면 실적 선방을 어느 정도 좀 했는데 괜찮았는데 3분기에는 거의 어닝 쇼크급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영업 손실 금액이 5,390억 원 적자 전환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예. 상반기 대비해서 좀 낮아졌던 뭐 유가 부분도 있었고 환율 하락분 그리고 여기 관련된 뭐 재고 자산이 증가됨에 따른 뭐 레깅 반영 효과들 때문에 이익 지표가 좀 악화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사업 지표를 통해서 뭐 이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한다는 방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좀 노력했던 부분들 이 부분의 효과가 3분기에 확연하게 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역시나 뭐 SK온의 이 전체적인 어떤 적자폭은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에 일부 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해서 좀 적자를 좀 지속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흑자 전환 기조가 올해 만약에 달성될까 이 부분이 좀 주목되는 포인트인데 다만 좀 긍정적인 측면들은 SK온이 이제 4분기부터 이 AMPC 세공제액이 일부 좀 반영이 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본격화되는 부분들이 이익으로 좀 전환될지가 중요한데 사실 순수하게 이 세액공제액을 좀 차감하고 난 이후에 이익 개선은 한 번도 좀 이루어지지 못했던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이 자체 순수한 어떤 사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치기 소년 SK온이 그죠? 흑자 전환을 딱 한 2분기만 해나가면 그죠? 주가는 엄청나게 반응을 할 텐데 지금은 정유 쪽도 안 좋으면서 SK이노베이션 전체로도 실적은 좀 부담스럽군요. 그러면 배터리 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뭘 봐야 돼요? 실적과 관전 포인트 그다음에 전략은요. 최근에 주가 수급들을 보면 지난 8월 기점으로 보면 이 차트를 잠깐 좀 보면요. 네. 공교롭게 배터리 셀 3사가 주가의 최하단 부분이 8월 5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이 8월 5일 기점으로 보면 50일 신저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네. 이후에 최근 추세 전환했던 부분들은 테슬라의 주가가 좀 좋았던 측면들 3분기에 인도랭이 시장의 컨센을 좀 상회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 이 부분이 물론 좀 미스로 좀 작용을 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어떤 사업 영역들은 앞으로 전기차의 어떤 공급량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장기적 플랜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됐고 이후에 주가 하락은 저는 뭐 단순한 좀 세론 효과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전기차 캐즘 뭐 실적이 안 좋았다는 것은 뭐 이게 어제오를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 네. 충분히 좀 반영된 효과들을 좀 감안해야 되고 예.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좀 좋아질 것인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추세 전환점 저는 공교롭게도 이제 4분기 네. 이제부터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시점 4분기 한 11월이나 12월을 좀 기점으로 보면 북미의 합작 공장이 좀 가동된 시점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부진의 여파들에 관한 관점 그리고 이 세액공제의 영향들의 부분을 이익 확대를 좀 어느 부분은 개선 좀 되겠지만 우리가 좀 이 세액공제를 좀 차감하고 봤을 때 순수 사업에 대한 손익구조를 좀 재편하는 수익구조가 좀 더 개선되는 흐름들은 내년도로 좀 우리가 좀 이연을 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어떤 가동률 상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올해 배터리셀 3사의 상반기 가동률이 한 55% 미만이었습니다. 아, 그밖에 안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봤을 때 2분기에는 최하단 35%대까지 좀 차지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55%대, 삼성 SD가 한 52%대, SK온이 한 35%대까지 갔다가 지금 40%대 아마 중후반까지 좀 올라왔을 네. 겁니다. 이게 상반기 기점인데 그렇다면 3분기 가동률은 이번에 이제 이 3분기 실적 보고서, 3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가동률 예측이 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후에 좀 업데이트를 좀 하도록 하고요. 네. 4분기에 삼성 SDI가 가장 빠르게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을 지금 조기 가동을 합니다. 이게 시점으로 지금은 아닌데 11월에서 한 11월 말에서 한 12월 초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동이 된다는 것은 세액공제액이 일부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 대한 가동률이 삼성 SDI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액공제액을 좀 반영시키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 반영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대차 조지아 합작 공장 그리고 혼다의 오하이오 합작 공장의 가동이 좀 본격화됐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의 어떤 가동률들이 초기 가동률을 과연 이제 얼마만큼 좀 상향시킬 것인가. 다만 우리가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봤을 때 글로벌 완성차, 전기차 이 판매량들이라든가 목표량들에 대한 수치를 지금 다 삭제해 놓은 상태. 그리고 뭐 양산 목표량들을 그렇죠. 하향 조정을 했는데 같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이 합작 공장을 과연 가동률을 좀 낮춘다는 것은 고정비 부담을 좀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기 때문에 일부 가동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일시적으로라도 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올해 4분기 기점으로 좀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시그널은 내년도 1분기라든가 2분기에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좀 상향된다면 전체 이 배터리셀 3사의 가동률이 70%한 중후반까지만 좀 올라가줘도 저는 이 부분의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대되는 쪽이 이제 ESS잖아요. 네네. 그리고 ESS는 어쨌든 LG 엔솔이 제일 선두에 있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네. 삼성 SDI도 지금 아직 뭐 공시 금액으로 확정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네. 좀 언급되지는 않지만 4분기부터 이제 북미양 ESS 이제 공급량들이 굉장히 좀 늘어난다는 것을 좀 감안해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출 파이가 좀 크겠고 그 다음 좀 삼성 SDI가 좀 크게 나타나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공급량들을 좀 논의로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수급이 좀 더 우호적인 부분들은 4680 배터리에 관련된 4분기 테슬라 조기 양산 부분 이 부분이 있었고 벤츠와 4680 배터리에 관련된 장기 공급 계약 이게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10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 4680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좀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전반적인 차량 재원에 관련된 스펙도 변경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단기적 성과보다는 조금 중장기 성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공교롭게도 테슬라가 좀 내년도 상반기에 이 페이스리프트 이제 2종을 합니다. 모델 Y와 이제 모델 2를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바꿀 때 4680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스펙 변경을 좀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단소가 될 것 같아서 사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공급량이 좀 증가될 수 있다. 4분기 양산이 좀 본격화된다는 이슈가 좀 네. 나왔을 때 이 탑재 적용 가능성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도 좀 크지 않았나 좀 벤츠하고 앱업 얘기도 나왔고 네, LG 맞습니다. 그죠? 네. 삼성 SDI는 유럽 쪽에 좀 치중했었는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 네. 북미 쪽의 공장도 가동이 되고 ESS도 하고 네. 또 전고체 이런 기대감도 삼성 SDI가 제일 앞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고체 뭐 배터리 경우에는 지금 뭐 내년도 초도 양산 부분이 과대하게 시장에 좀 해석된 부분들 이 부분의 일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슈퍼카에 좀 탑재되기 때문에 네. 적용되는 이 양산 규모는 좀 굉장히 좀 미비하다고 좀 보는 게 맞고 1차적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은 마이크로 전고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킥보드라든가 전동 자전거에 이제 탑재되는 소규모로 그렇죠. 네. 여기에 탑재된 이제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이 좀 개화가 되고 있고 2027년에서 2028년도를 대량 양산 목표를 좀 보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네. 저는 삼성 SDI 주가적인 측면도 계속해서 좋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좀 바라보는 부분은 실적도 안 좋지만
4680 배터리의 조기 향상 부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 때문에 선별적인 어떤 네. 수급 차별화가 있을 것이다 좀 언급드린 그런 부분들이 현재도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SK온은 결국 그 수율하고 가동률 올리는 게 그러면 가장 급선무군요. 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들은 지금 네. 북미 공장을 좀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4분기인지 내년도 1분기인지 여부는 좀 네.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던 부분이지만 지금 사실 뭐 현대차양 공급량들 이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 좀 된다면 SK온의 경우에는 일단 뭐 상반기 그리고 3분기까지 부진했던 실적 기저 효과들이 오히려 이제 4분기를 좀 기점으로 충분히 어떤 기대감이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SK이노베이션이 ENS와 합병 형태에서 외형도 키워놨는데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이제 SK온의 추세가 좀 어떻게 이익 전환 좀 하고 얼마만큼의 많은 가동률 좀 상향시키는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뭐 상승 탄력도의 관점이나 그동안 좀 덜 주가 좀 올랐던 측면들 좀 감안해 보면 SK이노베이션도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마무리하면 투자에서 관점에서 셀사를 보라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1순위고 삼성 네. SDI 이런 순입니까 지금으로선? 지금 관점에서 네. 저는 계속해서 항상 탑픽은 삼성 SDI를 아. 말씀드리겠고요. 예.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수급 그리고 내년도에 가동률을 좀 더 빠르게 좀 가져간다는 관점은 실적을 얼마만큼 더 빨리 좀 회복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년도 세액공제 이 반영 뭐 수치도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좀 클 네. 것이기 때문에 실적 기준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모멘텀 관점에서는 삼성 SDI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네. 뭐 양극재 업체들이 하드 캐리하면서 갔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는 LG엔솔을 포함해서 셀사가 앞단에 서 있고 소재 양극재나 소재사들은 셀사만큼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은 어때요? 예. 일단 양극 소재사 3사의 실적 추정치 네. 모두 다 지금 뭐 하향되는 것은 뭐 다 익히 좀 알고 있는데 네. 일단 뭐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렇죠. 그런 예. 기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5,669억을 좀 전망을 했는데 네. 영업이익 3억을 좀 예상을 했어요. 이 부분은 3분기에 네네. 네네. 평균보다 좀 내려갔는데 지금 보수적으로 나왔던 리포트들을 보면 영업 손실 한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의 적자가 좀 예상된다는 리포트도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실적의 희비 전망들도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고 영업이익 추정치에 관련된 변동폭들은 더욱더 좀 낮아졌던 어떤 기대 요인들이었는데 일단 뭐 3분기까지 확인된 뭐 7월과 8월, 9월에 뭐 양극재 수출 데이터에서도 네. 해당되는 어떤 이 전체적인 어떤 수출량도 좀 감소됐고 금액도 좀 내려갔다는 측면들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이익 추정치가 좀 더 면밀하게 좀 예상되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에코프로비엠은 1분기, 2분기에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67억 39억 적긴 했지만 네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좀 더 간당간당하는군요, 네, 그죠? 더 내려갔고 그렇군요. 심지어는 적자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우려도 있군요. 네. 그런 리스크들이 있고 네. 다만 이제 이 판매량 둔화 부분들 뭐 양극재 재고 조정 여파가 상당히 저는 뭐 선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면은 ESS 공급량들이 이제 3분기보다 4분기에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 ESS 양 양극재 공급량들이 같이 연동돼서 좀 올라가 준다면 일부분 좀 이익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전체 매출 비중이 한 10%에서 20%채 미만입니다. ESS 양 양극재 비중은 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 많이 공급된다고 해서 실적의 어떤 수익 지표를 크게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렇군요. 예. 그런 요인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을 좀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어떤 기류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3사의 경우에는 뭐 가장 기대 요인들 좀 큰데 퓨처엠은 2분기 실적 네. 전망치가 괜찮네요. 예. 맞습니다.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그리고 네. 영업이익 285억인데 이 부분도 3억 원대를 좀 넘어갈 것이다라는 의견들 좀 나오고 있고 3억 원, 300억 원? 죄송합니다. 300억. 예. 300억을 좀 넘어갈 수 네.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250억 중반까지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어떤 갭들은 좀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뭐 3분기 수출 데이터의 영향들 때문에 판가에 대한 어떤 차별성을 좀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네.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기대치가 좀 높아진 부분들은 같은 양극재보다는 M86 단결정 양극재 관련된 어떤 공급량이라든가 네. 뭐 음극재 관련된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제품의 어떤 포트 다각화 부분 때문에 수익 지표라든가 뭐 매출액의 어떤 이 수치 점검들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도 좀 있겠어요. 업체들이 수출 업체들은 그죠? 환율이
우리가 워낙 강세로 전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그죠? 네. 수출 업체들에게 이제 부담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픈 손가락 LNF는 네, LNF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생각보다 매출액의 추정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이게 좀 의외인데 네. 2분기 대비해서 매출 추정치가 좀 더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매출액이 4,564억 원. 에코프로비엠의 5,669억까지 좀 대비를 했을 때 지난 1분기, 2분기와는 거의 뭐 2배 이상에 대한 매출 차이가 나는데 거의 뭐 지금 뭐 한 80%, 70% 이상까지 육박하다는 네. 그런 측면을 고려를 좀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영업 손실이 569억이 좀 예상되는 점. 이 부분은 2분기 대비해서는 적자폭을 좀 대폭 축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LNF가 최근에 주가 동향들이 좀 더 그나마 좀 더 우호적이었던 부분들이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내지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인데 조금은 좀 반영되지 네. 않나. 테슬라 뭐 또 네,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죠? 네. 네네. 지난번에 뭐 CB였나 BW 발행하는 이런 것들도 뭔가 스토리가 있구나. 네. 뭐 이런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양극재 업체 3사의 그 실적을 추정해 주셨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로 아직 안 좋다. 네. 그죠? 낮아졌지만 네네. 일부는 개선의 어떤 흐름들. 다만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좀 있었는데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에 대한 환입률을 좀 얼마만큼 좀 가져갈 것인가. 네. 이 부분도 좀 관건이 좀 되는 부분들인데 전반적으로 근데 3분기보다 좀 4분기에 대한 판가 하락이 전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1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뭐 킬로그램당 반등했었죠. 예. 한 100위안까지 좀 상승했던 측면들 이 부분이 최근 기점에서는 뭐 70.5위안까지 좀 하락했다가 얼마 전에 확인했던 부분이 한 73위안이나 75위안 아직 80위안을 좀 회복하지 못했던 네. 그런 측면들 좀 고려를 해보면 4분기에 양극재 판가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 수출 총량은 좀 늘어나도 수출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환율에 관련된 어떤 기저효과도 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판가가 좀 내려가게 따른 어떤 금액 감소 이 요인들이 지난 3분기 특히나 이제 9월 수출 데이터에서 확인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인들은 4분기에 좀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비싸게 사서 싸게 공급했던 이 탄산 리튬 가격이 관련된 이 갭은 레깅 현상들을 좀 역레깅되는 부분들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측면들 이 부분이 오히려 좀 중장기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배터리 출고가를 좀 인하시키고 이 부분이 전기차 가격을 좀 더 낮추는 효과들 때문에 오히려 판매량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기대요인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 성과가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인 어떤 원가율을 좀 낮추는 그런 흐름들로 심하게 좀 변동성이 없다면 어느 정도의 관점에서는 추세 전환 이후에 이익 개선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원재료가에 연동이 되는 현상들이 있고요. 전방 수요도 뭐 위축이 돼 있고 수급을 볼게요. 수급은 양극재 업체뿐만 아니라 전체 2차 전지 수급을 좀 보면 최근에 고무적인 게 LG엔솔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네. 그 전에 사실 뭐 주가 빠지고 괴로울 때 개인 투자자들만 고민하면서 붙잡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메이저들이 좀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수급 좀 체크해 주세요. 최근 10월달 기준에서 좀 살펴봤을 때는 네. 배터리셀 3사의 평균 주가의 상승률이 한 7에서 10%, 양극소지사가 좀 5% 내외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네. 뭐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주가가 좀 다소 밀린 측면들 때문에 최근에 어떤 주가 현상이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전 저가 때 수급이 반등했고 다시금 좀 그 자리를 좀 회귀하는 시그널보다는 저는 뭐 일시적인 어떤 이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이 3분기 실적 발표 좀 기점으로 더 빠진다 그런 시그널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과거는 좀 다르게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네. 외인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유입량들이 좀 좋아졌다는 점. 요즘 외인의 전체적인 어떤 선물에 관련된 어떤 수급 동향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렇죠. 것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최근에 특정 섹터에 좀 밀접하게 좀 외인 수급들이 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일부 화장품 네. 내지는 뭐 2차 전지 뭐 소부장 내지는 최근에 뭐 조선이라든가 반도체도 삼성보다는 좀 SK하이닉스양 그러니까 좀 선별적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 어떤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이 수급 유입들은 저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보이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부분들이 뭐 테슬라의 어떤 인도량 미스 그리고 뭐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일시간에 어떤 재료는 좀 소멸됐던 부분들 네. 이 부분이 뭐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전략이 사실 뭐 그렇게 명시적으로 네. 좀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는 평가 좀 있었고 빌미로 좀 차익 실현 나오는 거죠. 네네. 그죠? 좀 오른바도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은 네. 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추가적인 모멘텀들은 좀 무궁무진하다는 네. 관점이 있고요. 네. 오히려 양산에 관련된 목표량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차종을 언제 어느 시점에 좀 더 구체화시킬 것이라는 부분들은 테슬라가 실적 발표에서 뭐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할 수도 있고 충분히 저는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이벤트들은 많이 남아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 관련해서 그렇죠. 네. 저는 뭐 계속해서 2차전 섹터는 많이 빠질 때 좀 틈틈이 좀 모아가는 네. 전략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그로만 보면 사실은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은 사면 뭐 무거운 거 LG 엔솔을 중심으로 사는 거고요. 네. 그죠? 이제 기관들이 이제 가세해지면 기관들은 그것도 사지만 소재사들을 살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슈 측면에서는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들이 여전히 뭐 여러모로 그러니까요. 사실 로보택시랑 2차 전지랑 무슨 뭐 상관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관심이 있어서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 보면서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현대차의 최근 전략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일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평균적인 LFP에 탑재됐던 이 배터리 기준의 어떤 용량을 15% 정도를 좀 상향시킨 LFP 배터리를 현대차가 협력사와 좀 개발을 하겠다. 네. 자체적으로 좀 개발 국내 업체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협력사를 통해서 양분화시켜서 이제 양산을 좀 하겠다라는 어떤 계획 발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네. 왜냐하면 말씀으로 죄송한데 사실 그 전에 우리가 현대차, 현대기아도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를 채택한 그 차들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죠? 그 전에 그래서 이거 타도 되나 했는데 결국은 이제 청라 화재 사고 이후에 그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산 사기 어렵다는 거니까 LFP를 가긴 가야 되니까 현대차도 국내 그 배터리 그 셀사들이랑 협력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그 이전에도 언급됐던 부분들이 구체화된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 대사는 뭐 울산 공장을 좀 기점으로 해서 뭐 공교롭게도 지금 뭐 인도 IPO 이후에 한 4조 5천억 원 되는 구조 매출 부분이 좀 들어오면 이 부분이 뭐 주주환원 정책으로 좀 쓰여지진 않고 일정 부분에 대한 시설 투자는 염두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들은 좀 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한번 언급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그래서 해당된 시설 투자의 구체적인 어떤 규모라든가 구체적인 양산 목표들이 좀 더 구체가 된다면 저는 뭐 이런 영향들은 뭐 2차전 전반적인 수급도 충분히 좀 개선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4분기부터 이제 가동을 좀 앞둔 뭐 4680 배터리 초도 물량이 어떻게 좀 공급이 되고 어떤 적용 차종이 좀 탑재될지는 현재 그 전체적인 총량들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뭐 내년도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적용 여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 뭐 적용 차종이 2026년도까지는 한 전체 한 4종 정도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좀 탑재하겠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에도 일부 좀 들어가고 그 이후에 어떤 차종에 좀 적용이 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2차 전지를 둘러싼 이슈들을 봤습니다. 결국은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수요가 늘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캐즘을 봐 수요가 늘어야 되는 거고 원재료 가격도 그렇고 그밖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그다음에 뭐 LFP, ESS 이런 그 4680 이런 모멘텀들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거나 뭐 글로벌 이슈로 막 커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분명히 뭐 이 부분도 이제 해결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전반적인 지금 시점에 꽤 사실은 오래 고생하다가 셀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법 반등이 왔고 또 좀 주춤하는 거잖아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셀사, 소재사 포함해서 전략은요? 단기적인 어떤 실적 기대 요인들은 조금 내려놓고 사실 뭐 이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향후에 추세 전환 관점에서 더 큰 어떤 수급 작용을 좀 할 것이다라는 관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셀사의 경우에는 4680 이 원통형 배터리에 관련된 초기 공급량들을 얼마만큼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어떤 실적의 기저 효과들 좀 이어지겠지만 새로운 배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에 관련된 폭발성을 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는 모멘텀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소재사들은 조금 애석하지만 좀 이 에코프로미엠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도 수립되지 못했던 측면들. 그 얘기 나온 지 오래됐네, 네. 그죠? 이게 주총에서는 이미 결의가 됐는데 그러게요. 이걸 안 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못하는 굉장히 것인지 중요한 그러게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모멘텀들은 사실 그 이전에 LNF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좀 유지시켰던 예. 그런 효과들과 좀 대비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이긴 하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 기대 효과들은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3분기보다 4분기의 기대치가 좀 더 높다는 관점을 좀 주목해 보면 앞으로 이 양극 소재사의 그동안 대장주가 에코프로비엠인데 당분간은 좀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중요한 어떤 키워드는 절대 놓치지 않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도 좀 낙폭 과대 구간은 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사가 있고요. 이제 양극재 업체, 이제 변영인 대표님은 양극 소재사라고 표현하시고 그 밖에 업체들은 이제 변 대표님은 부가 소재라고 표현하시잖아요, 네네. 그죠? 그거 말고도 뭐 동박도 있고 전해액도 네네. 있고 뭐 음극재, 뭐 실리콘 음극재, 뭐 네네. 이런 쪽 뭐 장비까지 해서 그죠? 네네. 그 아래 따라 사실은 잘 갈 때는 그런 종목이 더 탄력 있게 갔어요, 그죠? 뭐 네. SKC도 동박 최근엔 또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오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엔캠도 잘 갈 때는 엄청 잘 갔죠, 네. 그렇죠. 대주전자재료 뭐 이런 기업 그런 기업들은 어때요? 뭐 장비까지 포함해서 네. 부가 소재 장비 시각은 일단 뭐 동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박의 가동률은 배터리 셀사와에 대한 가동률보다 더 낮습니다. 지금 SK 넥실리스가 말레이시아 공장 기준에서는 올해 2분기부터 이제 가동을 좀 앞뒀는데 네. 전반적인 초기 가동률은 25%대, 보수로 한 40%대 미만일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전방수가 이제 안 그렇죠. 따라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는 계속해서 좀 빠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유리기판이라는 반도체 이 소재에 관련된 어떤 사업 부분, 이 부분이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사업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수급을 좀 가져간 형국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요. 전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IRA 세액공제 관련된 기대감들 반영했던 뭐 엔캠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사실상 좀 많이 쇠퇴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라는 것은 액체 전해질은 사실 앞으로는 좀 쓸모가 없게 되는 셈이죠. 고체 전해질로서의 대한 기술 고도를 좀 이루지 못한다면 점진적인 어떤 시장의 어떤 관심도는 많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점. 이 부분이고 저는 부가 소재사들 중에서는 가장 좀 탑픽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이 대주 전자재료입니다. 네. 오늘 한 10%대 좀 하락하면서 오늘 좀 많이 오히려 빠졌네요. 많이 좀 하락을 했지만 리포트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일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이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오히려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어떤 리포트가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너무 과대 해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주전자재료의 전체 캐파를 보면 올해 2023년도 초기 캐파를 보면 한 톤당 한 3,500톤 정도에 좀 불과했던 이 부분이 연말로 갈수록 한 5,000에서 많게는 7,500톤까지 좀 확장하는 규모였고요. 내년도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나타나지는 부분이 15,000톤 캐파를 좀 상향시키는 부분인데 지금은 아직 두 종뿐이 적용이 안 됐죠. 포르쉐의 타이칸과 이트론의 아우디 이트론이죠. 네. 아우디의 이트론 차량 이렇게 이제 두 개 차종에 좀 적용이 됐다가 이 부분이 4분기를 기점으로 EV3에 일부 좀 들어가고 내년도에 적용 차종이 6종에서 많게는 한 9종까지 확정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봤을 때는 단기적 성과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이 좀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히려 캐파가 증설 투자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확정되는 구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는 주가가 좀 오른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이 낙폭 과대 구간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수급 동향과 종합적인 투자 전략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